오늘 이제 두 번째 토크는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진보대 통합, 야권연대, 야권통합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백화제반이죠. 민주당과 이제 빅텐트를 치느냐, 진보끼리 하느냐, 따로 갈 것이냐. 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육성으로 또 듣고 싶습니다. 유시민 대표님. 우리가 현재 우리의 역량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각 정치 세력들의 마음, 각 당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그 당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볼 때 현재 우리 상황에서 우리의 역량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진보당들이 우선 통합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튼튼한 야권 연대를 해서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하는 거. 이정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입니다. 왜 국참당하고는 합당이 되는데 민주당하고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거기도 좋은 정치인들 많으실 텐데. 하나의 정당이 탄생하고 그리고 정당의 범위를 넓혀가려면 두 개가 만족돼야 됩니다. 정책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의 구조가 같아야 하죠.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참여당, 민주당 다 같이 우리가 하나의 방향으로 진보의 방향으로 함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거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당의 구조가 같아야 합니다. 아주 탁 깨놓고 얘기를 해서 서울의 가령 동대문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민주노동당 출신 당원들이 있고 민주당 출신의 당원들이 있고 국민참여당 출신의 당원들이 있죠. 민주노동당 출신의 당원들은 늘 모든 후보를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직자와 당직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려와 할 수 있는 당원 소환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철저한 당원 민주주의죠. 국민참여당도 아마 역시 그런 구조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그런 구조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발전해온 역사와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진보정당은 정말 이 어려운 한국 정치의 상황 속에서 진보 정치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로지 당원들이 나의 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애정으로 그리고 당원들이 나의 당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으로 바로 커왔습니다. 즉 당원 민주주의가 진보정당이 커온 요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장되고 확산되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만들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민주당과 만약에 이른바 정파등록제라는 방식으로 하나의 당이 된다면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자리를 많이 얻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당원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정이 된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국민의 직선으로 뽑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당분간 다음에는 직선 안 할래 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당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이 커나갔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 계획을 짜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토론하고 그러면서 더 큰 방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걸 논의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그 당원 구조에 있다. 당원 민주주의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신 버전이라 구버전하고는 호환이 안 된다 지금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통합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김해 보궐선거라든가 지난 여러 보궐선거 또 선거를 통해서 해봤지만은 연대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비책은 언제나 별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정도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연대의 길은 사실 2009년 말부터 시작됐지만 대단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발전했습니다. 지난 그 지방선거나 또는 4.27 보궐선거처럼 골방에 쌓아져서 한 달씩 밤새는 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기다리기만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직접 야권연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 이 사람이라면 정말 짐 싸들고 와서 도시락 싸들고 와서 후원하겠다. 지지하겠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직접 이 야권연대의 장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장서가지고 통합을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제치든가요 한겨레 이제 이해찬 전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해야 된다 그래도. 그리고 그 저번에 이정희 대표께서 민주당은 결정해라. 우리랑 연대할 것이냐 경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인영 최고위원이 연대 대상에게 경쟁을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카운터로 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또 단도직입적입니다. 아예 민주당은 통합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거죠. 당원 민주주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실 계획과 방법을 만들어내신다면 그러면 또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죠. 정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시작할 기초가 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의석 제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무슨 나쁜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하고 왠지 좀 안 맞아서 이제 제가 당원을 못하는 그런 정당이지 한나라당처럼 나쁜 당이라든가 잡대기를 한다든가 독재를 한다든가 무슨 성희롱을 한다든가 이런 당하고는 질적으로 아주 크게 다른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목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여기서 그걸 하긴 좀 어렵다. 이래서 당을 같이 못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해요. 뭐 연탄가스다 뭐 이런 거 생매장하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연대 파트너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정희 대표님 말씀이 중요한데 지금 소위 정파 등록제 또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진보 정파 정치 세력 정체성 보장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야권 대통합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서로 가치관이 다르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방 5개짜리 집을 지어서 민주당이 제일 큰 방 쓰고 민주노동당이 그 다음 큰 방 쓰고 순서대로 건재 순으로 이렇게 방 하나씩 쓰고 밥 먹을 때 하고 거실에서 텔레비 볼 때에는 나와서 같이 텔레비도 보고 식당에서 밥도 먹자 그런 발상입니다. 그 얘기는 걷는 방, 문간방 사는 사람들은 안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정희 대표님 말씀은 한 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모두가 합의하는 어떤 생활규칙 그러니까 동거를 하기 위한 생활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구상은 내년 선거에 꼭 이기자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국민 여론, 민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지만 너무 그렇게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럼 야권 통합이 아니면 당원 민주주의를 안 할 겁니까? 당원 민주주의 자체는 좋은 거 아닙니까? 훌륭한 거죠. 그럼 민주당도 훌륭한 당으로 더 발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당 스스로가 이 진보 정당들과 적어도 정당의 운영 원리를 우리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지, 계획 이런 걸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책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계속 좁혀가면서 좀 차이가 크면 연대하고 더 차이가 좁혀져서 비슷해지면 통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논의를 내년도 선거에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냐에 국한하시지 말고 좀 더 근원적이고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서 좀 자체 논의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이야기가 단기간 내에 할 건 하고 길게 논의할 건 논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진지함 또는 발전하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제안이 나오니까 저희 생각에는 국민들 보기에 이것이 무슨 정치공학, 술수 이런 것으로 비칠 걱정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게 이제 당원 민주주의 요구하는 게 저는 민주당은 아닙니다만은 열린 우리당 시절에도 잘 안 됐던 당원 민주주의를 지금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 기운에게 뛰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국민들은 들 수도 있어요. 유진 대표님, 도대체 과연 지금 시대 진보란 어떤 겁니까?
진보가 기본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의가 무기력이 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으려면 동지를 많이 모아야 되고, 동지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네 사랑하게 행동했냐 이렇게 물으시면 죄송합니다. 특히 진보신당 동지들이 이제 못 믿겠다, 밉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좀 오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 몇 마디 갖고 되겠냐? 동의합니다. 말 몇 마디 갖고 안 될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려면 일단 믿고 한 조직 안에서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올바르고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것들을 함께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지난날 있었던 일들로 쌓인 미움, 오해 이런 것들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잘할 테니까요.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어쨌든 3당이 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몇 석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내년에 야권이 150석 이상은 적어도 얻을 거잖아요. 적어도. 그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목표는 아마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9월 달에 만들어지면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한 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있고 또 뭐 모르지요. 서울에서도 보궐선거를 하게 될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될지. 광주 시민 여러분 특이하세요.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될지 모른다는데 여러분들 왜 박수를 치세요? 여러분들은 유권자가 아니시잖아요. 관심 때문이겠죠?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한 복수심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북 경우는 사실 여기는 문제가 없죠. 여기는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야권 분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민주당 대 진보당의 1대1 구도가 필요한 지역이고 경쟁을 위해서 한나라당은 아예 당선권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이 문제죠. 저는 뭐 지금 그걸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진보당들은 다수의 야권을 지지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이 두 분이 꾸시는 꿈에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내년 잘 될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지금 완전히 2002년 4월 영주체육관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12월 선거는 아마겟돈이다. 선과 악의 대회전이다. 네.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선과 악의 대회전인데 이제 그거를 내년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된다고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대선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이길 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통합진보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라당을 이기려면 통합과 연대의 돌풍이 필요합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랬죠. 옛날 분들이 그러셨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래서 그 말잔치는 하지만 말싸움은 하지만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를 생각하셨죠. 저는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여전히 부패로 망할 것입니다. 그건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진보는 이제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켜서 이길 것이다. 2001년 8월달 혹시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이회창 대세론, 이인재 대세론이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당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이인재 대세론과 이인재 필패론이 공존하고 있었고 정치권 전체에는 이회창 대세론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당시가 보면 2002년 초까지도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했었거든요.
결국 그러면 노무현 후보를 만들어낸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저는 참여의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정희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진보통합 야권연대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작은 참여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민심의 흐름들이 열정이 이렇게 표출되는 가운데에 경쟁이 펼쳐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승복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넓게 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면 총선에서 우선 진보개혁 야당들의 의석합이 과반수를 넘기고 그 바탕 위에서 또 국민들이 축제처럼 참여하는 이런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세워나가면 그 후보의 기호가 몇 번이든 상관없이 저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다. 나는 차차하게만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셨는데 자 단도직으로 말씀하십시오. 내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유시민 대표님부터. 네, 이정희 대표님이 출마하신다 그러면 저는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 한편으로? 예. 온전히 생각하신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서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죠. 예,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우리 이정희 대표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민들과 접촉한 기간이 좀 길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원으로서만 아니라 이제 내각에서도 한번 일하면서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졌고 그런 입장이고 이정희 대표님은 이제 시작을 막 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떤 여운이 있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권 주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어제치 기사였던가요? 문재인 전 실장님이 지금 지지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칭찬도 잘 안 하시고 비난도 잘 안 하시지만 만약에 문재인 실장께서 선거에 나오겠다고 발표를 하신다. 아마 저희가 지금 이미 시작됐고 내년 대선까지 갈 대통령 선거까지 갈 시기에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폭넓게 우리 국민들의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참여를 위해서 애쓰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새로운 2013년 이후를 끌어갈 분들로 만들고 싶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런 선의의 경쟁들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선택하고 양보할 때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행복을 함께 느끼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냥 국민참여당만 하고 있으면 만약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이 지지율도 저보다 높고 또 출마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상의를 해야죠. 예컨대 우리가 이제 많은 단일화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87년 단일화 실패 같은 거는 굉장히 컸죠. 그것은 두 지도자에게만 컸던 게 아니고 우리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큰 악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날 밤에 그렇게 울었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20대 1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싸우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다 날아간 것 같은 상실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4.27 재보선이나 또는 작년 경기지사 경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또 좋은 방법이었을까?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을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것은 정책이나 지향의 공통점이 거의 없는 후보들끼리의 일종의 플레이오프였는데 그것은 연합과 연대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왔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일 바람직하다면 만약 제가 뭐 국민참여당이 이 진보통합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냥 혼자 가다가 또 문재인 이사장님이 또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시든 무소속으로 하시든 또는 당을 만들어서 하시든 그렇게 하면 둘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둘이 만나가지고 돈을 반씩 내서 앞으로 한 2달 동안만 열심히 뛰면서 여론조사 추이를 좀 살펴보자.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줘서 단순 지지도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단일 후보가 됐을 때 표의 확장성 이런 것들도 다 보조지표를 보고 2달 조사한 다음에 둘이 마주 앉아서 이걸 보다가 보고 당신이 나가는 것이 낫겠네. 그럼 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 문재인 실장님이 저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여론조사표를 다 들여다보면 지지율은 2%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지만 단일 후보가 됐을 때 표의 확장성이 저보다 문재인 실장 이사장님이 훨씬 인품이나 경력이나 연배나 이런 것이 더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더 폭이 넓다고요. 그러면 둘이 상의해서 이사장님이 나가세요. 표를 더 많이 얻으시잖아요. 이렇게 정치적 결단 형식으로 합의하되 다만 국민의 의사를 살피기 위해서 함께 여론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5월 5일날 여론조사 한다고 온 동네 소문 다 내서 그날 지지자들이 전부 전화 앞에 대기하고 착신전환 캠페인하고 이렇게 야비한 경선 하지 말고 그냥 정치인들이 국민 여론을 들어서 국민의 민심을 살펴서 결단해야죠.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향이 비슷한 야권의 여러 정당들과 어떤 대통령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는 그런 방식의 단일화도 국민들이 아주 좋아할 거다. 경위를 물어보면 국민 의사를 살펴서 더 나은 사람을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는 건죠 뭐. 하여튼 본 야권 지도자분들께서 잘 좀 머리만 대고 해하셔가지고 우리 여망을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대선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요한 건 총선 대선을 가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회심의 흥행을 또 해야 되잖아요. 비책이 있습니까 또? 비책은 아니고요. 정말 원칙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참여하지 못하셨던 이른바 정치 전문가들만 참여했던 데서 벗어나서 청년들도 참여하셔서 직접 국회에서 청년 실업 문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많은 분들도 그리고 가령 무상의료 이런 거 병원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좀 나오다가 내가 병원에서 보니까 이러고 좀 말씀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생활하시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통합진보정당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야, 저 사람 하는 얘기가 진짜 내가 사는 거하고 똑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국회에 저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통합진보정당에. 그래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서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하면 충분히 통합진보정당으로서 우리들의 생활의 진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국회에 오신 분들이 6월 국회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정말 생활 속의 진보라는 건 이런 거다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비정규직법 어떻게 푸는 것이 정말 좋은가 이런 것을 우리의 의제를 우리가 올려서 한번 이제는 논의해보는 그래서 해결의 전망을 가지는 이런 힘있는 통합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대선에서 이기는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통합진보정당의 길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제 되나 이렇게 지켜만 보시지 않으셔도 되는 때가 됐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보태면 실제 정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대선, 총선 생각하는 건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과 이제 진보통합당이 있겠다고 가정하고요.
이쁘게 잘 됐다고 가정하고 이 새로운 이제 통합진보정당과 민주당이 연대를 서로 상의해서 잘해서 하면 저는 한 170석 이상의 의석을 합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총선에 이기면 대선에 유리하다.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6월달, 5월 말에, 내년 5월 말에 이제 원구성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MB정부 5년 동안 언론 장악하고 이렇게 국민들 기본권 탄압하는 가운데 저질러졌던 온갖 비리, 온갖 정치적 의혹, 남북관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미심쩍은 일들, 이런 것도 다 규명해야죠. 국정조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상을 밝히고. 지난 4년간, 앞으로 또 1년이 더 있습니다만, 이 이명박 정권이 저질렀던 폭정과 실정의 그 진상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 뭐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든 안 가지고 다니시든 한나라당 소속의 1번 후보, 파란색 1번 후보는 절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평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해찬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비록 저희가 동의는 못하지만 왜 그렇게 애갈프게 야권 단일 정당을 하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 배경에는 총선에서 먼저 야권이 이겨서 의회 권력을 교체하고 나면 그때부터 벌어지는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통합당의 성공 여부에 그 모든 것이 걸려있고, 물론 이것이 성공하고 이것이 성공해야만 야권 연대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보태는 이유는 진보신당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통째로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진보신당은 지지율이 좀 미약한 작은 정당이지만 이 정당의 당원들과 활동가들과 지도자들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통째로 걸려있다. 그런 절박한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말 못했습니다. 진보신당 분들이 아마 이 진심을 잘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자나 트위터 지금 보내고 계시죠? 공연을 하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자랑이라고 봅니다. 우리 비보이 대회 세계 5대 대회가 있는데 그중에 3대 대회를 쓸어버린 팀입니다. 우리 비보이계 황태자 진조 크루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뚝뚝뚝.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여러분처럼 서로를 깊이 감싸줘 모두 향이 모여 하나씩 자기 가슴 바라보는 사랑과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자, 어느 학교 매장면 누구라고요? 정신여자중학교 2학년 제가 꿈인데요.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을 두 분께 묻고 싶어요. 저는 정치가 결국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모을 수 있으려면 많이 느껴야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꼭 법이 바뀌어야 되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예산이 바뀌어서 투입되어야 하는 분들에 대한 공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주는 것도 원하지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정치를 잘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력을 길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이렇게 필요하죠. 예. 원론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저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저기 아저씨가 하나 더 보태자면 선거를 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해. 지금도 용돈 주시면 잘 모아놔. 어? 그래야 정치인이 되지. 그래, 어쨌든 훌륭한 학생이고 앞으로 한 10년, 15년쯤 뒤에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윤 학생 됐습니다. 광주 우남동에 살고 있는 국민참여당 당원 최대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두 대표님의 연애담이 궁금해서 적었습니다. 그 처음에 어떻게 만나셔서 결혼까지 어떻게 골인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흔한 스토리인데 제 아내가 제 여동생 친구라서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요. 아마 올해 안에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그건 아마 당신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랬어요. 선수였네, 선수. 한 300만 우리 시민 도민의 마음입니다. 잘 받아주시고, 예. 지금 장님은요, 지금 각각 1,006송입니다. 그다음에 스카프. 네, 여기 시민광장에서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 죽을 때까지 김치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집에 가면 되게 칭찬받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더 많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못 갖고 가실까봐 이거만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콘서트를 모두